네,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대 장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섹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신 장비 관련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한광통신은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AI 산업 성장 그리고 미국 법안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AI 수혜주로 통신 장비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고요. 미국 법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풀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비드 절차를 보면 네.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주 및 자치령들이 그 최종 계획서라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업자들에게 얼마만큼 예산을 할당할 거야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정부에 제출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56개 주들 그 주와 자치령들 중에서 그 53개 주들이 다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저희가 이들에 대한 좀 집계를 해보자면 이제 대부분의 예산 한 70에서 80% 정도의 예산이 다 광통신으로 할당이 되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좀 변수를 보자면 이제 남아있는 절차가 이런 미국 정부의 최종 제안서 검토인데요. 이제 이 정부 측에서 이 제안서들을 뭐 승인할 수도 있으나 이제 일부를 반려해서 다시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광통신호로 할당된 그러한 비중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 비드라는 법안을 좀 하나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도 이미 이 비드 이전에도 뭐 미국의 통신사라든지 케이블사라든지 기존 민간 사업자 층에서 이런 광통신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민간 쪽에서의 자본이 투자되는 가운데 공공 쪽에서 이 비드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이런 광케이블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비드 법안은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광케이블 관련된 시장 현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시장이 떠오르면서 이 광케이블 수요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케이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네.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데이터 센터 내부에 이제 뭐 서버 그리고 렉과 렉을 이어주는 광케이블이 있는 반면 이제 저희 집안에 이런 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이런 레거시용 광케이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광케이블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지금 이런 광케이블을 공급하는 1티어 회사들 같은 경우 캐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공격적으로 빠르게 증설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마진이 높은 이런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광케이블 위주로 지금 캐파를 할당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레거시용 광케이블에 대한 공급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뭐 국내 업체를 비롯한 이런 세컨티어 업체들이 좀 더 이 공급 공백이 생긴 이 레거시 시장을 침투해서 좀 마켓 시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국내 시장 안에서 종목을 보자면 대한광통신이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장이 연출됐었는데 그 안에서도 대한광통신은 좀 시세를 내줬는데요. 투자 모멘텀 좀 풀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지금 국내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광케이블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회사가 그렇죠, 네. 대한광통신밖에 없다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연초에 인캡이라는 미국 생산 법인을 인수한 바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비드 보조금을 이제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이 제품이 미국의 안에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조건을 이제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런 비드 수혜도 이제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투자 모멘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여기도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보는 건데요. 사실 이제 지역별로 이런 광케이블 판매 단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유럽, 아시아, 미국 등의 지역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단가가 뭐 유럽이나 아시아 대비해서 거의 두세 배가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판매 비중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광통신으로부터 좀 기대해야 할 점은 이제 이런 매출 믹스를 얼만큼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얼만큼 매출 믹스를 개선을 해서 미국의 비중을 높이고 이로 인한 마진 개선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한항공통신 보유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네, 사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네. 주가가 많이 급등하기도 했고 밸류가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당장 3분기 실적만 봐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관세 이슈 때문에 수출 물량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중장기적인 이런 투자 포인트는 전혀 훼손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본격 미국에서의 영업도 본격 재개되고 네. 이런 인수한 미국의 생산 법의도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연결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을 저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대한광통신이 그 광섬유 드론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광섬유 드론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앞으로 성장이 빠르게 나올 시장인데 이제 국산화 이런 광섬유 드론에 있어 국산화 니즈가 이제 발생하다 보면 대한광통신으로 이런 수혜가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또 하나의 기대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 포인트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AI 시대가 이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폭증, 계속해서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해저 케이블 시장과 관련된 수혜주로 LS 마린 솔루션이 항상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함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이제 시공만 해도 몇 조 단위의 수준이 되는 규모가 되는 그런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LS 마린 솔루션이다 보니까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 네. 고속도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 2,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1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새만금에서 소화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입찰 준비가 아마 연말에서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입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입찰 준비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저 케이블을 이제 깔아줄 수 있는 시공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LS 마린 솔루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입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주요 항목 그 평가 항목 중 하나가 안보라는 이제 평가 항목이 있는데 결국 이 뜻은 국내 기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이렇게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통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고공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해킹 사태로 인해서 투심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고배당주로 사실상 연말에 큰 관심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통신주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하반기 내내 통신주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좀 네. 불확실성이 만연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아직 좀 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제 여기가 3분기 배당을 이제 지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4분기 배당에 대한 지급 여부도 굉장히 불확실해졌고 그리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이제 향후 배당에 대한 그런 그 전망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뷰를 가지고 있어서 좀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표의 연임이 이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새로운 경영진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따른 이슈는 지금 김영석 대표가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선호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다음 경영진이 그분의 이제 성과를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접근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U+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킹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저희가 통신사 중에는
괜찮은 주식을 이제 괜찮은 종목을 꼽자 하면 저는 LG U+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이제 나머지 2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적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펀더멘털을 보자면 LG U+는 이번 경제사 반사 수혜를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서 좀 가입자 기반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이런 매출 흐름이 나오는 그러한 기반을 하나 마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 그런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 인력 구조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다 보니까 또 수익성도 이제 좋아지면서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LG U+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실적 측면 조금 더 따라가 보면요. SK텔레콤이 통신주 안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해킹 사태로 실적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내년에도 네. 턴어라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유는 이제 뭐 유심 교체 비용 그리고 네. 고객 감사 패키지 안에 있는 에 포함된 이제 통신 요금의 50% 할인과 뭐 각종 멤버십 할인 혜택 등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러한 비용 이슈들은 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전부 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더해서 4분기 SK텔레콤이 이제 또 조직 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이제 좀 그런 고정비 절감 효과가 이제 내년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KT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T를 바라보는 실적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죠. 해킹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이행 불확실성, 이게 또 다른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SKT의 이런 전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그런 금전적 피해가 사실 SK텔레콤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을 이제 보면 그렇게 큰 주주환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경영진 교체로 인한 이런 기존에 설정해놨던 이런 밸류업 계획 그리고 주주환원 계획들을 끝까지 이행해 나갈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이에 대한 이제 좀 시장에 좀 그런 확신을 줘야 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면서 다시 주식에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하반기 내내 KT가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그 주가 조정을 받았던 이슈가 이제 뭐 해킹 사태라던가 대표 연임 불확실성 이런 이슈들 때문인데 이러한 이슈들은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갈수록 전부 다 소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만큼 지금 KT의 주주환원 수익률이 약 7% 초반대로 굉장히 그 3사 중에 가장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이제 볼만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통신주 전반적으로 해킹 사태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보자라는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찬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